맞죠? 그 부수를 신청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빨리 좀 신청을 좀 해주세요. 서울에 부수 신청한 며칠 걸립니다. 예. 그리고 판례 특강은 6월 10일하고 24일로 결정됐습니다. 6월 10일, 24일. 총무학은 이제 강의 1시간만 해주라. 그래. 다른 학원은 참고로 전부 다 토일이다. 우리는 여기 이제 제 학원이 돼가지고 제가 힘이 좀 없거든.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이 다수가 그렇다고 해서 10일하고 24일날 나눠서. 다른 학원에서 내가 토일 며칠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학원의 원장도 학생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 이럽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뭐 그걸 나누어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은 뭐 어쨌든 시간의 여유도 좀 있고 좀 편안하게 좀 할 수도 있고 그 학습 효율은 이틀 연장으로 하면은 일요일 날 같은 데는 학습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기력이 빠져가지고. 자, 82페이지 봅시다. 자, 6번에 부수적인 효력이라고 있거든요. 자, 1번에는 부동산. 자, 부동산은 등기한 사람도 있고 점유한 사람도 있고 나누어져 있을 때 점유 추정력은 배제됩니다. 등기 추정력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무작정 매수합니까? 등기부 봅니까? 등기부 보죠. 그래 등기부 보기 때문에 등기 내용이 되는 것은 내용에 대하여는 아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다음 토지를 살려고 등기부를 보니까 갑의 이름으로 돼 있어. 그래서 갑이 소유자라고 믿고 매수를 하면은 과실이 없는 매수로 추정됩니다. 무과실로 추정. 자,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등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으로 추정.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면은 무과실로 추정. 그런 뜻입니다. 자, 가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우리 학원은 출석은 조금 늦게 해도 천만다행인 것이 제가 민법을 강의를 해보면은 그래도 우리 학원이 좀 잘 알아들어. 다른 학원에 비해서. 그게 지금 제가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몇 개월 안에 밝혀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출석이나 이런 거는 좀 게을러 보이는데 알아듣는 거는 우리가 잘 알아들어. 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연구 중이니까 다음에 발표해 줄게요. 왜 그런지. 자, 가등기는 전체적으로 세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물권에서 한 문제, 가담법에서 한 문제, 공시법에서 한 문제. 이거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복을 해야 된다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매매를 한다. 뭐든지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 자, 을은 중도금을 지급했네요. 5천만 원. 그래서 을 앞으로는 임시적으로 가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 3월 1일 날 이렇게. 그러면 매매를 하는 순간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청구권을 미리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담보가 목적이 아니고 뭐요? 순위 보전. 그래서 순위 보전 가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여러분들의 논점. 첫째,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권리가 추정됩니까? 안 되죠. 조금 전에 추정 안 되는 것도 해볼까? 가등기
가등기, 사자등기, 허문 그런 거는 잘해. 어? 외우는 거는 기가 차. 그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공법과 중개법은 억수로 잘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외우는 거를 잘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어쨌든 가등기를 해도 아무런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위 보전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추정력이 첫째 없습니다. 그 논점 하나 잡고. 자, 그리고 요 가등기로 보전된 청구권 자체도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 맞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를 해야 을다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주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그러면 을의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기 때문에 순위를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순위를 같이 만드는 방식이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부기등기로서 권리를 이전시킵니다. 이거를 그 유명한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합니다. 가등기의 가등기. 자, 논점 두 가지를 했습니다. 가등기를 해도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로 보존된 권리를 양도할 때는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그 두 가지. 자, 그 다음. 만약에 을이 잔금을 구할 동안에 갑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 팔아묻다. 이 말입니다. 4월 1일 날 병한테 팔아치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이네. 요로 되어 있습니다. 병이네. 그런 다음에 을이 잔금을 구했습니다. 5천만 원. 그러면 잔금을 구하면 가등기에 의해서 뭡니까? 본등기를 하죠. 가등기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한다. 요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까? 자, 첫째는 가등기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본등기를 할 때도 누구에 대해서 본등기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 그럼 청구는 자, 갑하고 병 중에서 누구한테 할까? 이렇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갑에게 합니다. 갑에게 한다. 그럼 갑을 뭐라고 할까?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갑에게 이래 하다가는 시험장에 가면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자, 을을 뭐라고 할까요? 을을 정확하게 가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함으로써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죠? 그럼 갑을 뭐라 할까? 가등기 의무자라고 하지. 가등기 의무자. 그럼 이 사람은 뭐라 할까? 현 소유자 또는 양수인 또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등기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특히 등기법에서 중간처분자라고 합니다. 중간처분의 등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딱 한단 말이야. 본등기를 해버리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가등기를 하는지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을이 왜 가등기를 합니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 전문용어로.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을이 잔금 구할 동안에 남한테 팔아치워도 나중에 본등기에서 없애버리고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순위는 3월 1일 날로 치고 물권 변동은 6월 1일 날 이렇게 합니다. 자, 순위는 소급, 물권 변동은 비소급. 그럼 을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6월 1일. 순위는 며칠이냐? 3월 1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병이라는 사람이 4월 1일 날 등기했고 이 사람이 6월 1일에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우선하잖아요. 근데 우선하는데 이게 우선한다고.
왜? 우열을 비교할 때는 가등기 한 시점, 여기를 가지고 순위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우열을 비교할 때는 6월 1일 기준이다. 3월 1일 기준이다. 3월 1일. 3월 1일 날 등기된 것처럼 처리해서 이거를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자, 그런 이제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잔금을 구하면 본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내나. 자,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어른 채권자다, 물권자다? 채권자. 채권자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똑같아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하고 똑같다고. 다만 어리 뭐하면 점유하면은 안 걸린다. 점유하다가 상실해도 안 걸린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만 한 매수인의 본등기 청구도 매수인의 그냥 등기 청구하고 똑같이 처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 것도 없잖아. 뭐 질문 한번 해봐라. 대표로 반장님이 해보시오. 객관적으로 봐서 반장님이 지금 실력이 제일 좋으니까 질문을 하셔야지. 그죠? 반장님이 워낙 겸손해서 모르는 척 하고 있어도 빵빵합니다, 실력이. 특히 민법은. 잘 모르면 반장님을 막 폭행을 해가지고 단체로 끌어내라. 그죠? 그 가등기는 어디 보면은 단순해요. 단순하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낼 때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등기를 미리 해놨다, 갑이 배신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나중에 잔금 구해가지고 본등기를 늦게 해도 일찍한 병을 제거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이게 가등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특별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자, 83페이지 보시면 거기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정지조건부, 시기부 요런 거는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해제조건부 청구권, 종기부 청구권 이거는 가등기를 못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 물권적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안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는 원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보존 등기만큼은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죠. 그건 임시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채권적 청구.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요 특징을 잘 잡아야 돼. 가등기로 보존되는 청구권은 첫째, 채권적 청구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됩니다. 시기부 청구권도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사실 민법보다는 등기법에서 더 중요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어른 가등기만 했으니까 물권자다, 채권자다. 채권자가 그래서 채권적 청구. 자, 정지조건은 효력이 생깁니까? 소멸합니까? 생기지. 시기도 정지조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앞으로 효력이 생기는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해제나 종기가 되면은 앞으로 효력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소멸되는 거를 말라고 보존합니까? 어차피. 앞으로 생길 권리를 보존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별도로 이전 등기를 받았다. 자, 이것도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잘 들어야 돼. 5월달에는 이런 거 중심으로 해야 돼, 원래. 이미 이 행거는 안 해도 되는데, 또 안 하면은 또 다 까먹잖아, 그죠? 기초를 또 이야기해주고. 자,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잘 들으면 별거 아니에요.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자, 을이 가등기를 했네요.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도금. 그런데 요 을이 들어온 다음에 잘 들으세요. A가 전세권을 잡았습니다. 4월 1일 날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은 나중에 이제 잔금을 구해 가지고 본등기를 청구해서 본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갑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을한테 그냥 니한테 공짜로 줄게 이래 돼 버렸어. 그래 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5월 1일 날 이렇게. 자, 이 가등기를 하고 있는 을이요, 잔금을 구해 가지고 본등기를 청구해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을의 목표가 달성됐잖아. 맞죠? 그래서 을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별개의 원인으로 본등기를 이미 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됐잖아. 그러면 본등기 청구가 필요 없잖아. 그러면 본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필요가 없어서 소멸하는 것을 뭐란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자, 을은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본등기를 청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요 놈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는 존속한다고. 이렇게. 이분이 계시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라. 만약 이게 없다 치자. 요게 없으면 을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하나, 별도 원인으로 본등기 하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소유권자가 됐잖아. 그럼 본등기 청구는 필요 없잖아. 그럼 혼동으로 소멸하잖아. 그게 맞다고, 원칙적으로. 근데 이놈이 있으면 달라진다고. 자, 이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을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이전 등기를 했어요. 요거는 4월 1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을은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죠?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한다. 완벽한 소유권이다. 제한 물권이 붙어 있다. 제한 물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잔금을 구해 가지고, 그죠? 을 앞으로 본등기를 가등기에게서 다시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할 실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게 가등기에 의해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기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생각해라, 생각. 버떡 해야지. 내가 동영상 공부할 때 2배속 해가지고 흰머리가 펄럭거리도록 봐야지. 아무 소리, 보만 많어, 보만 많냐고. 남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왜 그런지를 생각해라고. 왜 그런지. 왜 그런지가 통하면 이거는 기억은 몇 년 갑니다. 몇 년. 자, 이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요 놈이 없으면, 그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나, 그냥 정여로 본등기 하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때는 가등기에게 하는 본등기 청구는 혼동으로 소멸. 근데 이놈이 있어. 그러면 별도의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은 요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취득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있어도 만약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다시 할 수 있다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제거를 시킬 수 있다니까.
그러면 전세권이 부담을 안고 소유권 취득하는데 여기는 깨끗하게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등기를 할 실익이 있잖아요. 실익이 있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이런 내용. 자, 됐다. 뒤로 넘어가자. 뭐 웃는 게 뭐고? 니 혼자 해라 그 말이가. 자, 물권의 소멸 85페이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반장님한테 물어봐라 캤다. 물어봐라 캤다. 동영상을 한번 더 보시거나 반장님한테 물어보거나 이래 해야지 끊임없이 내가 할 수는 없잖아 이걸 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 물권의 소멸에서 다른 거는 필요 없고 혼동 보겠습니다. 혼동. 자, 혼동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기초는 빼버리고 두 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개.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지금 토지를 빌려줬습니다. 지상권으로. 이쪽으로 넘어갔어. 이렇게. 자, 빌려줬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토지를 사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을은 남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다가 이제 토지를 사가지고 소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되면은 요 지상권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매수했다는 것은 이전 등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을이 샀다가 다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이 다시, 그죠? 복귀됩니다. 복귀. 이렇게 갑으로.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됐을 때 지상권이 필요 없어서 소멸했습니다. 근데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어. 그럼 지상권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멸한 지상권이 부활하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할까? 살아날까요? 안 살아납니다. 그 과로 해가지고 1월달에 써놨었긴데 지가 예수님이가 하면서 그죠? 부활하지 않습니다.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나 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 자체가 실효돼 버렸습니다. 실효.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그러면 요게 실효가 돼 버리면 여러분이 배웠단 말이에요. 에? 소유권이 아예 안 넘어간 거야. 실제로. 그럼 소유권이 아예 안 넘어갔기 때문에 잘못 소멸시킨 거야. 그때는 부활한다고. 이렇게. 제가 이것도 1월 달에 이야기했을 때 7월 달까지 가도 아직까지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예리하게 딱 봐야 된다고. 한 번 더. 자, 소유권이 넘어왔다가 돌아간다. 그러면 부활하지 않는다. 매매가 실효돼 가지고 아예 소유권이 넘어온 적이 없다면 부활한다. 됐습니까? 됐나 안 됐나? 됐습니까? 강요에 의한 닭 같다. 강요에 닭. 그죠? 자, 그리고 점유권. 우리 물권 중에서 점유권하고 가장 유사한 게 광어권입니다. 요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걸 혼동의 예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뭘 외우려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갑이 소유자야. 소유자.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 점유를 하고 있어. 그 점유를 하고 있다가 마음이 드니까 사버렸어. 이렇게. 그럼 을이 이제 소유자가 됐어. 점유권이 필요 없습니까? 응?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 권리 두 개가 충돌한단 말이야. 충돌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하나는 소멸한다. 그게 혼동이에요. 그럼 점유는 어떻습니까? 나는 점유도 하고 소유도 한다. 항상 충돌 상태가 안 생겨요, 이거는. 그래서 을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점유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존속한다고. 나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소유자나, 여기 소유자. 소유자이면서 지금 이걸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이러면 되잖아요. 점유권은 필요 없어서 소멸한다. 이래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다른 물권하고 충돌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86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 자, 선순위, 후순위를 보겠습니다. 갑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잡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도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선순위고 이 사람이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조금 응용해서 우리 판례가 요 저당권 대신에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권이 들어와도 똑같이 처리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뭐라고? 자, 임차권도 대항력을 갖추면 물권처럼 처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순위, 후순위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저당권이 들어오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들어오나 같이 처리한다고.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상태에서. 자, B가 토지가 집이 마음에 들어서 사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집이 됐으니까 저당권은 필요 없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매매로 취득해도 상속으로 취득해도 무조건 소멸합니다. 왜? 소멸해도 순위 승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죽어도 돼. 니는 니 밑에 올라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라. 이러냐. 깨끗하게 죽어라. 이래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는 가만히 있는데 A가 사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A의 저당권이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겠느냐?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죠? 예, 소멸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후순위가 순위 승진해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순위 승진을 막아주기 위해서 존속시킵니다. 이렇게. 자, 그걸 해놓고. 그런데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 그게 아들이야. 그러면 이 아들이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돈을 빌렸다. 그 옆에다가 한마디 써라. 훌륭한 부자관계다. 이렇게 해서 놔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고 아버지가 못 갚을 걸 대비해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저당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이. 이게 훌륭한 부자관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새벽마다 전화합니다. 언제 갚을 거요? 하면서. 제때 안 갚으면은 경민어서 아버지 집 날립니다. 이래 됐거든. 야, 아버지 정말 화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 분해가지고 죽었다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했다? 분사랍니다. 분자는 한자가 어려워요. 자,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아들이 뭐 합니까? 상속하잖아요. 상속. 자, 매매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하고 상속으로 취득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매매로 취득하면 아버지의 소유권만 넘어옵니다. 그런데 상속을 하면 뭐까지도 넘어온다고? 채무까지도 포괄성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가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채권자이면서 채무자 1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니, 어디로 가기는 거울 앞으로 가야지. 거울 앞으로 가갖고 니는 채무자 해라, 나는 채권자 할게. 언제 갚을래?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 채무가 다 소멸해버린다고. 그러면은 저당권의 주인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당연히 부정성에 따라서 소멸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이 섰네. 후순위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매매든 상속이든 무조건 소멸. 선순위가 취득하면은 법률 행위, 매매로 취득하면은 존속, 상속으로 취득하면은 소멸. 됐죠? 간단하게. 이게 100명이 나와도 똑같다고, 논리적으로. 뭐 할 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꾸 눈을 부라리고 부담스럽구라. 할 거 없어. 자, 87페이지 점유로 넘어옵니다. 자, 다른 거는, 이거는 제가 강의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요약서는 글자 하나 빠지지 말고 정독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독. 꼭 읽어야 됩니다. 꼭 읽어. 정독.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자, 88페이지. 거기 점유 관념화 해가지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빌려줬단 말이에요. 빌려. 갑이 을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줄 때는 직접 점유자. 빌려준 사람을 뭐라 한다고? 간접 점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빌려주는 요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를 합니다. 뭐라고? 점유 매개 관계. 빌려준 사람 간접 점유, 빌린 사람 직접 점유. 둘 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빌려준 것이 아니고 갑은 명령하거나 지시를 하고 을은 복종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간접 직접이 아니에요. 그때는 명령을 한 사람을 점유주라고 합니다. 복종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가게를 돌보고 있고 이 집주인은 집에서 뒤집어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게를 지배하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까? 그죠? 그래도 점유권이 없습니다. 점유권은 뒤집어 자고 있는 점유주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물권적 청구할 때 점유 보조자에게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인간 축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청구도 할 수 없고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고 오로지 하는 것은 급할 때 폭행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자력구제.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렇게 보시고 다른 거는 지금 볼 게 별로 없다. 자, 88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199조 그것도 표시를 좀 하시고 점유의 성계. 자, 199조는 말라고 자꾸 하느냐가 쓸데없이 취득시효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유의 분리와 병합. 이 병합을 다른 말로 성계라고도 합니다. 성계.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20년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년. 그런데 요 10년까지는 A가 점유하고 있고 B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는 악입니다. 악이. 요거는 선의로 점유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B가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하나는 직급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10년 요렇게 줘. 직급만 주장한다. 직급만. 직급만 주장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분리라고 합니다. 내 것만 주장하겠다. 그 다음 요 A하고 플러스해서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주장한다. 그럼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20년.
이거를 뭐라 한다고? 병합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계. 남의 것까지 함께 주장한다. 병합, 성계. 이렇게. 그런데 성계를 할 때, 병합을 할 때는 하자까지도 성계한다. 핵심이 요거예요. 뭐까지도? 하자까지도. 199조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자까지도 개성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선의는 하자가 없는 것이고 악의는 하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일종의 흙탕물이고 요거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흙탕물을 병합을 해버리면 전체가 흙탕물로 된다. 그래서 하자까지 성계하면은 전부가 악의로 돼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B가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다? 두 가지. 선의의 10년, 분리, 악의의 20년, 병합, 성계. 이렇게.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 자, A가 아버지야. B가 아들이야. 아버지가 사망했어. 그럼 아들이 이제 성계를 하잖아요. 그죠? 포괄성계. 포괄성계. 자, 이런 경우에도 이게 199조가 적용되겠느냐? 즉, 포괄성계. 상속의 경우에는 199조가 적용이 안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상속은 199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상속은 아들이 내 것만 주장하겠다. 안 된다고. 무조건 아버지 거하고 합해서 주장한다. 됐습니까? 그게 상속에는 199조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8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점유의 모습, 태양. 자, 190 쉽게 나올 때는 그 조문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197조 1항 보세요. 추정되는 게 네 가지네요. 자주, 선의, 평온, 공연. 뭐라고? 자주,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은 제외. 자, 이번에 보시면 선의자라도 소에 패소한 때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자로 본다. 그 32에 33 연속으로 나왔네. 기출고를 그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실체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핵심은 언제부터 악의자로 보느냐? 패소한 때 X, 패소 확정 시 S, X, 소가 제기된 때, 즉 소급하여 O. 자, 198조는 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추정한다.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20년 점유했다고 주장해요. 근데 갑 앞에 갑 다씨가 10년을 점유했고 지가 10년을 점유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갑이 20년을 주장했다, 점유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0년간 계속 점유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랍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는 최초로 점유했다, 현재 점유했다, 요 두 개만 입증하면은 20년 동안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만약에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 갑 다씨가 점유하고 갑이 점유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에도 그죠? 점유 계속이 추정되느냐?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건 조문에는 없어요. 점유자가 다를 때는 조문에 없다고. 조문은 점유자가 한 사람일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조는 갑이 20년 주장하기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로 점유했다, 현재 점유했다 두 개만 입증하면은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게 조문이야. 근데 우리 판례는 확대해 가지고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도 점유 계속의 추정이 되느냐? 된다. 다만 하나 요건이 추가되어야 돼. 갑다시가 최초로 점유했다.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나는 갑다시로부터 승계했다. 요 세 가지를 딱 입증하면은 20년간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자, 그게 밑에 판례입니다. 판례. 당구장 표시. 자, 그 다음에 자주와 타주. 그 뭐 별 4개. 엄청나게 중요하죠. 자주와 타주. 우선은 기초만 제공합시다. 자주와 타주. 자, 여기 보세요.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 이렇게. 요거는 기준이 소유의 의사입니다.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가지면 자주, 못 가지면은 타주. 요렇게. 그러면 이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기준은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평가가 되느냐 이게 기준이라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갑이 주인이야. 주인.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 그럼 을은 자주냐 타주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선은 첫째는 을이 도둑놈이야. 도둑이야. 도둑. 도둑을 높여서 뭐라 했습니까? 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둑. 이 도둑은요, 갑의 반지를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훔쳤습니다. 그럼 실제는 소유 여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생각이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도둑놈은 지할났고 훔쳤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도둑놈의 점유는 언제나 뭐가 돼버린다? 자주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빌린 사람. 빌린 사람은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을 가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권을 가지는 빌린 자의 점유는 언제나 뭐라고? 타주입니다. 타주. 크게 틀을 잡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빌린 사람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잘 나오는 사람이 있어. 뭐가 있을까? 첫째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자의 점유. 자,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다, 사용권이다, 사용권. 그래서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 자, 명의신탁에서는 당사자끼리는 소유자가 누구로 배웠습니까? 신탁자. 당사자끼리는 무조건 신탁자입니다. 허용되든 금지되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점유는 항상 타주이다.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공유자. 공유자의 점유는 어떨까요? 공유자. 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전체를 다 점유하고 있다. 자, 갑은 그러면 이게 자줄까 타줄까 이렇게 묻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기 지분하고 관련된 점유는 뭐라고? 자주. 남이 을이죠, 그죠? 남의 지분하고 관련된 점유는 타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
매수인입니다. 매수인. 매수인의 점유는 어떻게 될까? 자, 요게 이제 자주 타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해서 계속 해야 될까요? 좀 쉬어야 될까요? 좀 쉬다가 했죠. 워낙 중요해서, 그죠? 됐습니다. 자, 제가 그럼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렇게. 뭐해라 말입니까? 놔두라. 여기는 놔두라. 그 뭐 저한테 억한 신경이 있으면 지워도 뭐 상관없지 뭐. 그죠?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